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 봉희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어요. 2시간짜리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 그 2시간짜리 강연 내용 간략히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된 프로페셔널 마케터로 그리고 사업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편이었는데요. 어릴 때 꿈은 원래 의사였지만 적성과 공부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대학교 들어가서 제 적성이 뭔지 고민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간 케이스죠. 첫 직장도 여자치고는 굉장히 늦게 취업을 한 케이스고요. 대학을 오래 다니면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 꿈을 찾는 방법, 내 적성을 찾는 방법, 자신의 커리어를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꿈을 낮추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꿈을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 분수를 잊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분수를 잊는 거는 20대 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가 대학교 때 정해지기 때문에 지방대면 지방대대로 또 명문대가 아니면 아닌 대로 자기를 가둬둘 수 있는 생각들로 가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뛰어넘는 사고방식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제가 전공과 관련 없는데 마케팅 공부하고 공모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비웃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를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에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것을 좀 도전해볼 용기, 그거 실패해도 인생에 크게 실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젊었을 때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자기 분수를 굳이 하나의 상자로 어떤 레벨을 정해놓고 도전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분수를 잊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젊었을 때 실패는 아무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넘어지는 거, 어릴 때 잠깐 넘어지는 거는 아픈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실패는 절대 나중에 큰 고통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좋은 추억과 내가 더 성장하는데 양분을, 토양분, 좋은 밑거름, 에너지, 맷집, 체력 같은 거를 길러주니까 절대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꼭 시도해보는 거.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경험들을 다양하게 겪어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까 오전에 잠이 좀 덜 깨고 조금 부은 얼굴로 호텔 라운지에서 영상을 찍었다면 지금은 점심 먹고 콩나물 국밥 먹었어요. 전주 특유의 콩나물 국밥 맛있게 먹고 혼자서 산책 나온 김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두 번째는 삐딱한 시선을 거둬야 된다.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서 이뤄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혼자서 작업하는 작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자 있고 마케터 있고 기획자 있고 해가지고 혼자서 A부터 G까지 모든 걸 다 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특히 또 팀워크가 중요하겠죠. 팀워크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 아닌 남과 함께 뭔가 목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업하는 과정을 말해요. 모두가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말투, 타고하는 과정 자체가 저와 동일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정말 이해될 수 있게 전달을 잘했는지 고민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긍정적으로 낯선 모두와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성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우선 삐딱한 시선을 거두는 겁니다. 삐딱한 시선이라고 하면 마음에 들을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고 오픈마인드가 아닌 거죠. 누군가의 선의의 얘기가 뭔가 그 뒤에 숨은 뜻이 있는 것 같고 음흉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뜻도 좋은 대로 못 알아듣고
나쁜 뜻은 나쁜 뜻대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럴수록 삐딱한 시선을 거두고 대화의 내용에서 혹은 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것들, 배울 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중요성은 예전에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삼인행 필류아사.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눈에 혹은 다른 사람 눈에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자님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은 그 사람에게도 뭔가를 깨우침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배우는 태도, 누군가가 자기와의 좀 시선에서 다른 취향이나 느낌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라는 3명 중에 1명은 나의 스승이다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일즈가 중요해요. 세일즈의 마인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살 수 있게 설득하는 마인드. 설득을 무조건 우긴다고 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하고 쓰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마인드를 하면 그 사람이 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설명을 잘 해준다던가 혹은 그 니즈에 대해서 내가 제공을 해주는 뭔가가 밸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경영은 add value, 그 뭔가 가치를 추가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할 비용과 시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세일즈의 마인드, 영업의 마인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다. 사회생활 할 때도 이걸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비가 떨어져가지고 바닥 보이시죠? 빗방울이 살짝 떨어져서 남의 집 처마 끝에서 비를 잠깐 피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태도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디테일을 잘 챙기는 거를 얘기해요. 디테일이라고 하면 정말 작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소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소한 걸 잘 챙기고 지키는 사람이 태도에서 월등한 인상 그리고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되게 사소한 것들 챙겨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 문을 먼저 열어준다든지 도로변에 위험할 때 좀 이렇게 구해준다든지 좀 챙겨준다든지 라던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도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관한다던가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한두 가지 조금 더 준비를 해오면은 기존에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고 이 사람은 센스 있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사소한 센스,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상대방이 어떤 걸 편애할지에 대한 고민이 몸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점수를 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문서에서도 디테일도 잘 챙기고요. 업무 일정에서 준비물 챙기는 거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에서 이런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 않게 보고 준비를 하는 태도가 몸에 배는 거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연애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태도라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이론으로 배운다고 몸에 배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속 깊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는 습관과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태도가 향상이 되는 거겠죠. 연애도 많이 해보시고요. 학교에서는 팀플 하면서 회사에서는 인턴십 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눈치 없는 사람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눈치가 좀 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있는 분들은 정말 부럽죠.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회사는 성과를 위한 곳이지 사랑을 받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보다는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다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까지, 혹은 이게 전쟁터라고 생각해서 막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건 이제 개인의 철학에 따라 달린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저의 장점도 많지만 생각보다 저의 단점이 많다는 거를 피부로 많이 와닿게 되죠. 왜냐면 이제 신입이고, 그리고 뭐 경험이 많지 않으면 당연히 잘하는 것보다 못할 확률이 높은데, 그때마다 이제 좋은 소리보다는 혼나는 일이 더 많아요.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근데 학교에서 조금 모범생이었던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하면 힘든 것이, 이렇게 혼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했던 시절과는 좀 다르게 많은 그 질책이나 피드백, 그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게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에 이제 초연해지고 내성이 강해지고 맷집이 세지는 연습을 하는 게 사회 초년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다들 신입사원들은 힘들어요. 다만 그 와중에도 즐거운 포인트를 찾고 내가 배움에 있어서 점점 내 강점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년이 넘어서 대학 친구를 다시 만난 적이 있어요. 둘 다 이제 경력이 꽤 된 상태였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대학생 때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인맥왕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들이 제 곁에 계십니다. 물론 대학생 때 정말 하루도 멀다 하고 막 미팅을 막 잡아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제 주변에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인연이 끊기기도 했는데,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이란 무엇인가,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많이 만날수록 사람을 보는 눈도 길러지고, 그 중에서 또 몇 분의 소수의 사람들이 저와 이제 오랜 인연이 되는 거죠. 인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친구들 인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업할 때 꼭 인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업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면에서 사람 관계, 인맥, 고민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대 때, 30대 때 인맥이 평생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뒤움직이라도 나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소리를 알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한두 가지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승부의 세계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승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그걸로 우리의 성과나 연봉이나 다음의 커리어의 레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현명하게 져주는 것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멀리 보시고, 지금 조급하게 뭔가를 쟁취하고 뺏어내고 이러고 성취하는 것보다는 멀리 봤을 때 이게 지는 게 이기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배려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분이 베풀었던 모든 배려가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베풀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이런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덜 가졌어도 인생은 풍부하게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거를 2시간짜리로 아마 풀어서 얘기할 텐데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오늘의 꿀팁은 핵심만 정리해서
제가 좀 자유롭게 편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 여러분 좀 산만하진 않으셨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